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해안가의 고층 건설 현장 붕괴 사고에 대해서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반이 연약한 매립지인데요. 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공사 현장으로 들어옵니다. 곧이어 흙막이 벽이 무너진 곳에 흙을 쏟아붓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토사를 부어 붕괴된 흙막이 벽을 되메우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붕괴 지점 복구가 사고 발생 15시간 만에 완료된 가운데 부실 공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가 강행됐고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집안일 경우에는 특히 그 집안에 대한 철저한 토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안전한 공법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은 현장상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을 채택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여수시청 공무원과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도 부실 시공된 흙막이 벽을 유력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는 원 상태지 아직은 철수벽이라고 하는 현재 안에 구조물이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불안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불안해서 저러도 못 다니자. 지금 영원한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여수시는 흙막이 벽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주변 건물의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사 재개 명령은 구조물 진단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뒤에 내리겠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여수시 돌산읍 인근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LPG 운반선에서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유조선에서 LPG 운반선으로 연료를 공급하던 중 기름이 넘치면서 저유황 연료유 3,000리터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일부가 바다로 흘러나왔습니다.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5km 해상에 폭 50m, 길이 400m가량의 기름띠가 형성됐으며 여수해경은 경비함정과 방제정 등 13척을 동원해 긴급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해경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공금 횡령 혐의를 부인해오던 여수상공회의소 전 회장이 갑자기 변제 명목으로 8억 원을 입금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 측은 변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가 의혹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9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박용하 전 회장을 고소한 건 지난 4월. 박 전 회장이 6년간 여수상이 통장과 카드에서 400여 회에 걸쳐 8억 1천만 원을 인출해 사용했고 1억 6천만 원어치의 와인 1,400여 병을 구매했는데도 적절한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박 전 회장이 돌연 여수상이의 변제 명목으로 8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상이가 해명도 없는 일방적인 변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가 의혹을 담은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하면서 사건은 또 다른 국면에 맞고 있습니다. 여수상이는 해외에서 공금으로 구입한 와인들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고소장에 밝혔습니다. 전 회장 측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와인의 운송료와 통관 비용을 지급해 마치 업체가 직접 구입한 것처럼 가공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겁니다. 또 고소장에는 박 전 회장이 여수상이 공금을 상위 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도 담겼습니다.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공금으로 2,700만 원어치의 순금 열쇠 17개를 구입해 현금, 와인과 함께 회원사 공장장들에게 돌렸다는 건데 일부 공장장은 회사의 윤리 강령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선물들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표권을 많이 갖고 있는 회원사에 전달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이를 받지 않고 거절한 사례가 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박 전 회장 측근은 순금 열쇠가 박 전 회장의 퇴임 기념 선물이었을 뿐 선거 목적으로 선물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MBC는 갑작스레 8억 원을 변제한 이유와 와인의 통관료와 운송료를 부담한 이유를 묻기 위해 박 전 회장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시 의회가 다음 주로 예정됐던 탄소 중립 실천 우수 사례와 폐기물 처리 선진지 견학을 위한 해외 연수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시의원과 공무원 등 16명이 덴마크와 스웨덴을 방문해 친환경 주택단지와 폐기물 처리 시설 등 북유럽의 친환경 정책 사례를 시찰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와 일부 관광 일정 포함에 따른 외유성 논란 등으로 인해 해외 연수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최근 순천시가 복합 문화공간 개념으로 차세대 에너지 자원화 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의회 차원의 정책 재원을 위해 관련 시설도 견학할 계획이었습니다. 광양 짚라인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 입찰 문제가 불거진 이후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요. 광양시의 계약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업체 측이 최근 입장을 바꾸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양시가 발주한 공중하강 체험시설 일명 짚라인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를 따낸 업체가 실적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 등이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수사기관에 고발됐고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업체 측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광양시의 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해 공사는 수개월간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입장을 바꿔 계약 해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조달청과 계약 해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구체적인 해지 사유를 좀 명시를 하고 동의서를 좀 진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광양시는 일단 올해 안에 계약 해지를 완료한 뒤 곧바로 새로운 공법과 업체를 선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 지급한 공사비 14억 원 가운데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4억 원이나 남아있고 출발 때와 도착 때의 높이나 구조가 기존 업체의 공법에 맞게 시공돼 있어 상황에 따라 예산을 추가로 들여 보강 공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에 연내 개장이 무산된 것도 적지 않은 손실입니다. 계약 해지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할 때는 행정 절차를 철저히 지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편 해당 업체가 공사를 했던 고흥의 짚라인은 개장 한 달 만에 케이블이 끊어져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업체를 상대로 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고흥구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2년째 멈춰있는 짚라인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이태원 참사로 숨진 전남도민 사망자 3명에 대한 장례 비용과 생활 안정 자금을 도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신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장례비 1,500만 원, 생활 안정 지원금 2천만 원 등 3,500만 원으로 지급은 유가족의 1:1로 매칭된 공무원이 해당 시군에 사회재난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시군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18년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던 순천시가 내년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재공인을 받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이태원 참사를 교훈 삼아 주최 측이 없는 축제나 행사라도 시가 선도적으로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순천시는 이달 안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1월 국내 심사와 6월 국외 심사를 거쳐 공인 인증을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2주 앞두고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마지막 사전 모의고사가 치러졌습니다. 교육당국은 수능시험장 설치 준비에 나섰고 코로나19 방역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3 교실에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학생들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수능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본 뒤 반응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 문학 쪽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어요. 전체적으로는 비문학이 쉬워서 그런지 조금 쉽게 느껴졌어요.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쉬운 문제도 있었고 해가지고 푸는데 이제 열심히 풀었는데 조금 어려웠습니다.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시간에 잘 맞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수능 마무리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내 86개 고교, 수험생 9,923명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모의고사를 실시했습니다.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세를 보이면서 교육당국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코로나19 유증상자 등을 위해 별도 시험장 7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학교들은 오는 14일부터 수험 시험 다음 날인 18일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광주 전남에서는 3만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위층에 사는 이웃들을 사상케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오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5살 남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갖고 남성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9월 여수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35살 남성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40대 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 지역도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오늘 기준 휘발유 값은 리터당 1,673원으로 지난주보다 소폭 내렸지만 경유는 리터당 1,876원으로 같은 기간 13원이 올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남 지역의 채소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통계청의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배추는 71.9%, 무는 무려 104.3%가 올랐고요. 전체 신선 채소류의 상승률은 18.2%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라남도가 온라인 쇼핑 플랫폼 남도장터에서 다음 달 16일까지 수산물 30%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김장에 필요한 젓갈류와 굴, 천일염 등과 함께 전복과 미역, 다시마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로 아침 기온은 낮게 출발했는데요. 낮 동안은 비교적 포근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낮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추워지니까요. 따뜻한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 하늘엔 구름 지나겠지만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 여수 8도, 순천 6도, 광양은 7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전 지역에서 14에서 15도에 머물며 오늘보다 6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바다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먼 바다에서는 2에서 최고 4m로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간은 오전 6시 8분, 간조 시간은 낮 12시 2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